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여자대학교 보건행정과에 근무하고 있는 신은영 교수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사례회의 절차 그리고 지역별로 이 내용들을 어떻게 토의하면 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워크숍으로 토의를 열심히 진행하려고 했던 내용이지만 제가 간략하게 어떤 내용으로 토의를 하셔야 될지에 대한 내용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사례회의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말씀 조금 드릴 거고, 그리고 실제 건강돌봄팀이 지금 사례회의를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상황에 대해서 잠깐 또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이 사례회의를 정확하게 열심히 잘 하고 있는 사례를 우리나라에서 찾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각 자치구에서 어떻게 이거를 운영할지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정리해서 토의해서 결과를 저희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제출하셔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회의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지금 저희가 이 돌봄 사업을 하면서 다직종으로 구성된 돌봄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돌봄 팀을 만든 이유가 있겠죠. 다직종이 필요한 이유도 있을 테고, 그 이유가 뭐 다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간에 조금 갭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가 들어가긴 했지만 그 대상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서비스를 얻기 위해서 분야별로 조금 이렇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만 정말 중요한 이 사람이 진정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협력하는 그런 접근 방법을 택하기 위해서 저희가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들의 고민을 해결하려면 이러한 고민, 각각의 고민, 그리고 도움의 손길이 각각으로 갔던 거를 조금 통합해보자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죠. 그래서 실제로 다직종 사례회의가 의견을 모으면 더 좋은 효율적인 결론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견을 모으는 것이 결국은 회의를 통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회의를 가장 효율적으로 그리고 대상자의 요구에 맞춘 어떤 서비스 결론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 소통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런데 그 소통이라고 하는 거를 또 하는 방법이 또 중요하겠죠. 어떻게 하면 정말 좋은 결론으로 얻을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약간의 어떤 프로세스 같은 것들을 우리가 무시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설정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팀이 지금 의사 선생님 계신 경우도 있고 안 계신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의사 선생님, 사회복지사, 영양사, 재활 인력, 그리고 행정 담당하시는 분, 방문 간호사 이렇게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다직종 사례 회의라고 하는 것은 멀티 디스플리너리 어프로치를 회의상에서 조금 효율적으로 한 번에 싹 해보자라고 하는 목적이 있겠죠. 그래서 각각의 문제를 직종별로 사실 다 전문가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본인의 그 영역에 대해서는 잘 하십니다. 그런데 너무나 또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또 내가 보기에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관점이 너무 강하게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융합해서 결론을 이끌어 나가게 하기 위해서 폭넓게 검토해보고, 그리고 내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 어떤 그 사정 평가를 하고 어떤 결론을 이끌었는지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해서 전체적으로는 더 좋은 결론을 이끌려고 하는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단계가 더 나아가게 된다면 사실은 자치구마다 조금씩 다른 특성들을 가지고 있죠. 서울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큰 특징이 없는 도시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 자치구에서 갖고 있는 특성들이 있는데, 특히 이런 돌봄 사업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우리 자치구만의 어떤 특징, 이런 것들이 이런 사례회의를 통해서 하나하나 모아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아지게 되면 축적된 결과를 가지고
다음 대상자를 맞을 때, 아, 이런 대상자는 이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다시 또 똑같이, 비슷하게, 똑같이는 아니겠죠. 똑같은 대상자는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비슷하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론을 이끌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데이터들을 축적하는 그런 의미. 그것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사실은 이런 사례회의가 여러분들 해보신 경우도 있으시겠지만, 잘 되지는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본인의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이시다 보니까 서로 의견이 상충하거나 혹은 정확한, 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좀 나이가 많으시고 팀 중에 어떤 분은 조금 신규이시고 이렇게 되면 분야와 상관없이 또 어떤 경우에는 그냥 나이가 많으신 분, 경험이 많으신 분의 의견을 줄줄줄 따라가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프로세스, 여기서 좀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안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조금 더 있네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이 회의를 왜 하는지에 대한 거가 가장 중요하겠죠. 뭐 말할 것도 없이 대상자의 좋은 결과를 위해서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 본인의 분야만 이렇게 팀을 이루지 않고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분야에서 잘 알기 때문에 자꾸 그게 깊이 파고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회의의 목표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한다라고 하는 목표, 대상자의 좋은 결과 이러한 목표를 공유하고 공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해본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어떻게 회의를 진행해야 되는지 모르시기 때문에 또 어려우시죠. 그리고 또 검토를 계속 하고 하지만 이게 이제 단절적으로 이 케이스는 이렇게 해서 끝나고 저 케이스는 또 저렇게 해서 끝나고 이렇게 그냥 계속 하다 보면 항상 어렵습니다. 끝까지 어렵게 그냥 그러고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좀 모아서 정리하고 축적하고 이런 과정을 조금 되풀이 하다 보면 아마 좋은 우리 서울시 사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에서 저희도 이런 워크숍을 준비를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뭐 사실은 이 돌봄 사업을 진정으로 여기에 100% 올인해서 하고 계시는 그 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들었어요.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례회의를 또 열심히 진행하신 구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좀 살펴봤더니 실제로 이제 지금 한 어떤 그 모습으로 일률적인 어떤 모습으로 하고 계실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게 또 답은 아니고요. 굉장히 다양하게 하신다고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자치구에서는 정기적으로 주 1회 꾸준히 진행하면서 그때 모든 해야 될 사례 회의에서 다루어야 될 케이스들을 전부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혹은 사례 회의를 딱 하지 않으시고 그냥 서로 정보 공유하고 만났을 때 조금 얘기하고 또 만났을 때 조금 얘기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회의를 진행하려면 사실은 진행하는 사람, 진행자,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이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이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직종마다 다양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혹은 또 돌아가면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종이 계속 한 직종이 하는 게 좋을지 한 분이 하시는 게 좋을지 돌아가면서 하는 게 좋을지도 구에 따라서 그것도 또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하시라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스스로 정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절차, 그 다음에 인력,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협의가, 약간 갈등이 있거나 의견이 통합이 안 될 때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시는지, 이런 것들이 확인이 잘 안 되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일본에서 하고 있는 사례회의 사례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사실은 일본은 개호보험이라고 하는 국가에서 실시하는 보험의 그 범위 안에서 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사례회의를 반드시 해야 되고 프로세스가 정해져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랑은 조금 다르지만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지역 케어 회의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이는데요. 정의하고 목적을 좀 말씀드릴게요. 일본의 지역 케어 회의는 일본에는 지역 포괄 지원 센터라고 하는 그 센터에서 주로 이런 우리가 하고 있는 돌봄 사업과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 센터에 그 여러 가지 직종이 같이 모여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촌이 주최하고 운영하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의료 그리고 이제 개호 전문가 그리고 코디네이터 그리고 행정직 이런 다직종이 모여서 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뭐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역 케어 회의를 하는 목적은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조금 중복이 돼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일단 검토를 해서 대상자가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해주는, 그래서 자립할 수 있고, 지역사회에서 혼자서 스스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내용,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전체 지역 포괄, 이 지역의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거, 그리고 지역의 그 과제를 찾아 나가는 것까지 이렇게 좀 광범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사실 저희는 여기 3번까지 가지는 못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한 2번까지 가게 되면 좋지 않을까. 네트워크를 찾아 나가는 것까지 하게 되면 굉장히 성과가 좋지 않을까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지역 케어 회의에서 개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한 가지 기능, 그리고 지역 포괄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내용,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고요. 그걸 통해서 지역 과제, 지역에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우리 지역에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과제를 발견하고 그 이후에 개발하고 정책까지 만들어 나가는 것까지 큰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지역 케어 회의를 운영하는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대상자를 의뢰받지만, 일본의 이 사례는 대상자를 발굴해내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 케어 회의에서 다루어야 할 사례를 먼저 선정하게 되는데요. 서비스 제공자가 대상자 지원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거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지만 서비스로 잘 연계가 안 되는 경우, 혹은 지역에서 어떤 해결해야 될 과제에 관련된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 이럴 때 이제 사례로 선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회의 구성원들이 이제 쭉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랑 조금 다른 것은 사례의 당사자 또는 이제 가족이 참여할 수 있으면 이제 같이 참여한다는 것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참여하게 되면 더없이 좋을 거는 같아요. 근데 아마 저희 대상자들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아서 참가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역할을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 진행을 하실 분, 그리고 기록을 하실 분, 그리고 이 사례를 처음에 의뢰해서 제공하신 분, 이 분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결정을 하고 이분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사전에 이렇게 소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의 개최 전에 준비해야 되는 상황으로, 유의점이 많은데 제가 유의점까지는 말씀 안 드리고 주로 이제 주최자가 해야 될 일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회의를 개최할지를 결정을 하고, 사례 제공자가 해야 될 일이죠. 사례 개요 설명하고 준비를 의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양해를 구할 수 있도록 의뢰한다. 이런 내용 되게 중요하죠. 나의 이야기를 전문가가 모여서 같이 사례회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도록 하는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참석자를 어느 범위로 결정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서 또 의뢰를 드립니다. 그리고 개최 일시를 조정하고 장소 확보하고 개최에 대한 안내, 언제 시간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하고, 그리고 사례 제공자와 협의하고 회의 자료를 미리 책상에 배포하도록 해서 회의 장소에 회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단계까지 회의 개최 전에 준비를 합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인데요. 회의 진행할 때 이제 사회 진행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죠. 일단 회의를 컨트롤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회의가 1시간 이상 넘어가면 좋은 회의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컨트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시간 내에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될 이야기를 반드시 하고, 그리고 필요한 결론을 이끌어내고, 이게 이제 완벽하게 이루어진 회의라는 의미로 사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너무 길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한다든지라고 하는 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게 회의 목적, 오늘 뭘 할 것인지, 마무리에 뭐가 나와야 될 것인지를 명확하게 한다. 그리고 다직종 회의의 장점을 살린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직종의 사람들이 각각의 분야에서 어떤 필요한 점, 어떤 그 논의점들을 반드시 토론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가장 좋은 지역 자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회의 진행하는 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먼저 사례를 공유하는 단계인데요. 사례 제공자가 참석자에게 사례에 대해서 이제 프리젠테이션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역이 모였기 때문에 쉽게 설명을 하시는 게 좋고 효율적으로 설명하시라. 아까 제가 진행과 관련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 얘기죠.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화이트보드 전부 다 볼 수 있는, 물론 이제 그 자료들을 갖고 계시지만 또 이렇게 이용하면 더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정리를 해보면, 먼저 이제 참석자 맞이,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이렇게 프로세스로 들어가 있죠. 참석에 대한 감사 표시도 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해라. 그리고 시작 인사하고, 자기소개하고, 왜 참석하지 못했는지, 참석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기소개 돌아가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의 목적 명확하게 설명하고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배포 자료 확인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본격적인 문제 회의의 안건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서 대상자 문제를 명확하게 하고 그것에 대한 결론적인 방법이죠. 지원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검토를 하게 됩니다. 대상자의 문제, 배경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검토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옆에 자료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단계로 문제가 파악이 됐으면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케어 플랜, 지원 방안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어떻게 단계로 하는지에 대한 내용 조금 뒤에 나올 거고요. 여기서 또 중요하게 한 단계를 뭐 단계라고 하기는 뭐 하지만 약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를 하나 넣었는데요. 사실은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원하는데 어떤 어려운, 어떤 장애물이 있는가, 대상자에게 가장 이런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장애물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고려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요인이 어디서 발생을 하는지, 이용자 자체의 요인인지, 제도와 관련된 요인인지, 관련 전문직, 서비스를 주는 전문직의 요인인지, 아니면 어떤 네트워크의 요인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냄으로써 그런 걸림돌을 없애야지만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래서 이 단계가 모두가 이런 생각을 머릿속에 하고 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될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그래서 실제로 해야 될 단계별로 정리를 한 건데, 사례 제공자의 사례를 개요를 보고를 하시고 그다음에 개요를 공유합니다. 전체적으로 같이 이제 공유하는 시간, 그리고 그 내용 안에서 과제를 명확하게 찾아가는 거죠. 문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찾아가고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장단기 목표 설정합니다. 그리고 쭉 리스트업이 되면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그 문제는 무엇인가를 찾아 나가는 우선순위 결정하고, 그리고 우선순위가 높은 것부터 지원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원자도 같이 검토를 합니다. 누가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역할에 대한 얘기겠죠. 그래서 어느 직종에서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까지 이렇게 프로세스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이 다 됐죠. 그럼 이제 종료를 해야 되는데요. 종료할 때까지 일단 회의를 통제하고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맨 처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유의점, 발언이 없는 경우에 논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어떤 뭔가를 던져줄 수도 있으셔야 되겠고, 그리고 참석한 모든 사람이 참석한 데는 이유가 있죠. 그래서 발언을 한 번씩 무조건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의견의 공통점 정리하고,
그리고 차이점은 왜 발생하는지 그거를 어떻게 합의점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일정 방향으로 의견이 너무 집중되면 다른 시점은 어떨까를 한번 던져주시는 역할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소수 의견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일 때는 그것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목적에서 논의가 어긋나고 회의가 산으로 가는 경우에는 반드시 다시 빨리 돌아오도록 수정하시는 이런 역할. 이게 이제 사회 진행자가 사회를 운영하면서, 회의를 운영하면서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잘 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 해야 되겠죠. 그래서 모니터링 방법을 결정을 하고, 결정 사항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가 제대로 됐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배포 자료를 다시 회수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개인정보에 대한 것도 잊지 마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회의 마무리를 하셔야 되겠죠. 지금까지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다라고 해서 종료를 하게 됩니다. 종료를 하게 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종료 후에 또 해야 될 일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기재된 자료를 폐기하고 기록하고 작성하는 게 필요하죠. 회의 때 기록한 거를 다시 잘 정리 작성해서 보관 목적으로 또 갖고 있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요구에 따라서 사례 제공자에게 지원해야 될 내용 요구에 따라서 지원하고, 그리고 모니터링 실제로 실시하고 또 피드백 받고 하는 단계가 그 이후에 일어나게 됩니다. 네, 이제 이게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실제로 그래서 일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시에서 지역 케어 회의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인데, 자립형 케어 매니지먼트를 강화하고 다직종 논의, 우리랑 똑같죠? 케어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빈도는 개호보험에서 요지원, 요개호 이렇게 해서 대상자를 좀 나누죠. 요지원 사업 대상자는 월 1회, 그리고 1.5시간, 그래서 1시간 반 정도, 그리고 한 4케이스 정도를 사례회의를 한다라는 얘기고, 요 개호 대상자면 월 1회, 그리고 1시간 반 정도, 그리고 미니 강의도 하고 한 3케이스 정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참가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직종의 참가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간결하고 명확하고 간결한 논점을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있죠. 회의에서 논의의 핵심이 무언가를 모든 참가자가 머릿속에 갖고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진정한 과제가 무엇인지, 첫 번째, 본인에게 있어서, 그 대상자에게 있어서 자립이란 무엇이냐, 본인이 원하는 자립은 무엇이냐, 어떻게 하기를 바라느냐, 사실은 이게 목표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혼자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 진심으로 필요한 거는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것을 정말로 이 지역사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려면 여러 가지 자립 지원 네트워크를 찾아주고, 없으면 개발하고 연계해주고 하는 이 결론으로 이끌어 나가는 요거에 중점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사업과 연동하는 게 이제 포인트 두 번째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이 돌봄 사업 외에도 지역사회에 다양한 사업들이 존재하죠. 그래서 그런 다양한 사업들과 어떻게 잘 연계할 것인가, 대상자가 가장 바람직한 결론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받고, 그리고 본인이 자립적으로 또 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도록 노력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거를 생각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내용은 마치고, 이제 요 내용을 가지고 실제로 그럼 우리 자치구에서는 어떻게 사례회의를 진행하면 좋을까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토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 안내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례 회의에서 해야 될 절차를 조금 정리해서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에 대해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일본 사례를 좀 참고해 보시고, 생각보다 굉장히 구체적인 단계, 이거는 굳이 단계로 넣어야 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것까지 뭐 임사하는 것까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시고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 논의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이게 왜 필요한지 또 필요하지 않다면 굳이 우리는 이런 게 필요 없다. 왜 필요가 없는지 혹은 그 외의 의견 요렇게 할 때 어떤 걸 조금 더 덧붙였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든지 뭐 이런 의견이 있으시면 조금 더 덧붙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거 그 연구진에서 이렇게 만들었지만 할 일이 요게 단도 아니겠죠. 더 덧붙일 내용이 있으시면 추가로 또 더 작성을 하셔서 그렇게 논의를 좀 이끌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개별적으로 개인에 따라서 개인별로 생각을 좀 정리를 해보시고 그리고 또 돌아가면서 좀 공유를 해보시고 그리고 다 같이 토의해서 우리 자치구만의 어떤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일본의 어떤 자료처럼 근사하게 좀 잘 만드셔서 종합적인 결과를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거를 워크숍으로 운영을 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와서 구마다 발표를 하고 다른 구의 그 내용들을 조금 서로 보고 배우는 그런 좋은 자리가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지금 못하게 됐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그 결과를 조금 정리하셔서 마찬가지로 또 온라인으로 조금 녹화를 하셔서 한 5분에서 길게 뭐 한 10분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셔서 회의를 하는 장면을 조금 넣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회의를 했다, 토의를 했다라고 하는 것도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결과물에 대한 그런 그 설명을 좀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하듯이 너무 부담 갖지는 마시고 간략하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